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수를 고객으로 모시는 그날까지 부동산 사이클 투자 부가TV가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롤렉스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물을 기획했습니다. 바로 찐 임장 스토리, 손품 말품에 대한 기획 방송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부동산 임장 꼭 해야 하나요? 라는 주제로 방송을 할 텐데요. 그리고 오늘 방송의 소재는 부동산 투자의 핵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지난 방송에서 제가 아파트 최적의 매수 타이밍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2018년 그리고 1월에서 2018년 9월까지의 가격대, 어느 지역이건 어느 아파트이건 이 즈음의 가격대에 들어오면 아파트 매수 최적의 타이밍 그리고 최적의 가격대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유를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로나 유동성으로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20년 1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했죠. 국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코로나 유동성으로 엄청난 통화가 시중에 풀렸습니다. 그러한 유동성이 결국 부동산으로 흘러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부동산 상승이 이어졌죠. 결국 그때의 거품은 코로나 유동성이 없었으면 생겨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거품입니다. 따라서 이 당시 헤어졌던 거품 중에 상당수는 아마 지워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 6월에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13억 1,514만원. 그래서 저점 대비 한 160% 정도 평균적으로 서울 매매가가 상승을 했고요.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21년 5월에 우리가 12억대에 들어섰다고 했죠. 10억을 돌파했고요. 서울 평균 매매가가 최소한 21년 이 5월 이후의 가격 두 가지는 좀 우리가 잊어버려야 된다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모두는 아니더라도요. 다만 그래서 2020년 12월 우리가 11억을 돌파한 이 시점부터를 우리가 그래도 인정해 준다고 했을 때 이 정도까지만 올라도 저점 대비 즉 2013년 9월에 5억 588만 원에 저점 대비하면은 120% 정도가 상승을 하는 겁니다. 이건 평균가이기 때문에 많이 오른 곳은 그래도 3배 오른 곳도 있을 것이고요. 100%당 2배입니다. 200%가 3배 오른 곳이죠. 적게 오른 것은 100% 또는 뭐 2배 내지 약간 2배보다 약간 못 미치는 정도 상승한 지역이나 아파트도 당연히 있겠죠. 그죠? 자, 이 정도 상승이면 충분히 우리가 상승장에서의 어떤 그래도 상승 효과를 누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년 12월까지 가격을 기준으로 우리가 다시 설정하자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때를 기준으로 보시면 사실 제가 무릎이라고 판단했던 2018년 9월 이때 가격 기준이 무릎이라고 했는데 이때가 26.3% 정도 하락을 하는 것이고요. 고점 대비입니다. 11억 돌파한 이 시점을 고점으로 했을 때 26.3%가 하락하는 것이고요. 또 제가 저점이라고 판단하는 2018년 1월 이때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36.4% 정도가 하락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일단 생각해 두시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전문가분들이 적게는 30%, 많게는 40% 정도 평균적으로 내려갈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데 저는 그 점하고도 일맥상통하여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2018년 1월까지 저점을 잡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금 고금리죠. 상당한 고금리로 많은 분들이 크고 작은 대출로 인한 어떤 대출이자의 고통을 겪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고금리는 결국은 실질 소득을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주택 구매력 지수가 회복되는데도 당연히 지연이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시점을 낮게 본 것입니다. 원래는 사실은 2018년 예년 사이클에 비교하자면 2018년 9월 내지는 2019년 9월 이 어느 즈음이 아마 저점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로 인한 거품, 두 번째 고금리로 인한 주택 구매력 지수의 회복 지연. 또 하나, 지금 부동산 전문가들, 소위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외에는 대부분 좀 관심도 없어 하고 또 지식도 풍부하지가 않죠. 그래서 최근 유튜브를 보면은 경제 전문가들을 많이 모셔서 방송을 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들 대부분이 올해 대한민국이 굉장히 큰 위기다, 또 경제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한결같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한 부동산 외적인 거시경제 요건, 국내외적인 모든 여건들을 볼 때,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저점이 하락 기간이 어쩌면 우리 예상보다도 훨씬 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2018년 1월까지를 아마 저점 언저리가 되리라고 감히 예측을 하는 바입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예측이기 때문에 보다 면밀하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또 살펴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때 전세가도 보시면 2018년 1월이 63.9%, 그리고 2018년 9월이 56.7%였습니다. 보통 저점 언저리가 60% 내외에서 저점을 맞이하거든요. 지난 2013년 9월 당시 이때 전세가율이 57.8%였습니다. 50.8%. 그리고 이때부터 서서히 전세가율 다지기가 참 좋을 때죠. 그래서 전세가가 점차 상승하게 돼서 2016년 3월에 전세가율 기준으로는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72.1%. 그래서 이것도 평균가인 만큼 지역에 따라서는 80%를 넘은 그런 지역도 있고요. 어떤 지역들은 뭐 70% 정도의 전세가율을 기록한 곳도 있겠죠. 물론 그 이하 전세가율이 보다 낮았던 지역들은 그만큼 상승의 기운이 늦어진 겁니다. 경기 외곽이나 인천 경우가 그런 경우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장에서의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020년 6월 당시의 전세가율이 52.5%입니다. 지금은 전세가도 매매가와 함께 동반 하락하면서 50% 이하로 내려갔는데요. 참고로 2008년 이 당시 전세가율이 지난 고점, 전고점이죠. 전고점 당시에 37%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지금은 그래도 지난 고점에 비해서 전세가율이 높기 때문에 하락장이 짧을 거다. 그래서 올해 금리만 멈추면, 금리 상승만 멈추면 상승으로 반전할 거다 하시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저는 생각이 틀립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와 지금과 달라진 점이 있죠. 바로 제 방송에서도 몇 번 언급을 했는데요. 전세대출입니다. 바로 전세대출 때문에 이거는 전세대출이 가져온 착시효과고 전세대출로 인한 전세가의 상승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클 상황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무주택자 여러분, 1주택자 여러분, 주로 두 계층의 분들은 절대로 지금 매수하시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좀 더 기다려. 왜냐하면 하락장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깁니다. 그래서 최적의 타이밍 언제? 부가TV에서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최적의 타이밍은 무주택자의 경우 아예 저점을 통과해서 경험이 없는 불인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저점을 통과해서 사시는 것 그래도 충분하다. 왜? 상승장도 생각보다 길거든요. 그래서 이 저점에 대한 언저리에 대한 제가 회복 신호들은 다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확인하시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 다만 그래도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저점 통과 전에 저점 언저리에서 바로 그 전에부터 1주택자 여러분들은 들어가셔도 좋다. 그 실거주든 또는 특히나 청약을 통한 접근이 더 좋다 그랬죠. 청약도 사실은 뭐 지금부터 또 막 분양권 뭐 들어가라고 하시는 전문가들도 있던데 저는 조금 반대입니다. 저는 생각이 다르고요. 저는 청약도 가장 좋은 시점은 하락기의 후반기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되면 왜? 많은 혜택들이 주어지거든요. 최소한 중도금 무이자 혜택 또는 할인 분양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그때까지 기다리신 다음에 들어가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약도 좀 더 기다리시라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다주택자 여러분들이라면 좋은 입지에 로얄 동호수를 위해서 선점하시는 거 뭐 나쁘지 않겠죠. 그건 다주택자니까 여유 자금도 있고 그죠? 자 그러면 그래서 지금 지난 사이클들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통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잡힌 이후로 총 3번의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1사이클, 2사이클, 3사이클까지 3번의 사이클이 있었고요.
제일 사이클은 저점이 1987년 4월이었고요. 이 부분은 뭐 정확하진 않은 것 같은데 제가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다 보니까 우연히 발견했는데 1987년 4월에 저점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점은 1991년 1월에 찍었습니다. 즉 일기 신도시가 2091년 1월, 2월 이때부터 이제 분당에 시범단지들이 입주를 시작했죠. 그래서 이때부터 급격하게 급락하고 또 침체기를 겪으면서 장기 침체를 거치면서 저점을 1998년 7월 지금 IMF 겪으면서 한 번 더 추락을 했죠. 그래서 7월 달에 1998년 7월에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때 저점부터 저점까지가 이제 사이클이 되거든요. 한 사이클이 되고 이때 사이클이 총 기간이 11년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자, 제2 사이클은 언제부터? 바로 이때 1998년 7월 저점을 찍었었죠. 이 저점부터 고점이 언제였어요? 바로 전저점이 되겠죠. 이제 2008년 9월에 전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점이 언제였다? 이번 장에 이제 저점이기도 하죠. 2013년 9월에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기간이 그래서 두 번째 사이클의 기간이 언제? 15년 2개월입니다. 훨씬 길었죠. 지난 시즌보다. 이때는 상승장도 더 길었고 하락기간은 좀 더 짧았지만 상승기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3사이클이 지금 이제 시작되었죠. 바로 저점인 2013년 9월에 저점을 시작으로 고점이 언제였어요? 2022년 6월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하락이 시작됐죠. 이제 저점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신의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러한 저점 원저리의 신호들을 토대로 저점 원저리의 투자 포인트를 잡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이 저점이 언제 것이냐? 두 개 사이클을 우리가 참조해 볼 때 그래도 과거를 역사는 되풀이 되는 만큼 과거 첫 번째, 두 번째 사이클을 토대로 유추해 보면은 첫 번째 사이클을 기준으로 하면 이번 저점은 2024년 12월에 나타나게 되고요. 두 번째 사이클을 기준으로 한다면 2028년 11월에 저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의 평균값을 내면은 2026년 11월이 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방송에 나와서 전문가분들 말씀하시는 것 중에 어떤 분들은 한 2022년, 24년 12월 또는 2025년 초에 아마 저점을 찍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한 2028년 정도는 돼야 저점을 찍을 거다 하는 분도 계시죠. 그죠?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렇게 사이클, 과거의 사이클의 반복적인 것을 어떻게 예측을 하는 걸 수도 있겠죠. 저 역시 2026년 어느 즈음이 그래서 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저점 원저리의 이런 저금리나 또 정부의 부양책, 대출 상황, 그리고 전세가율이 상승하고 또 미분양이 한 3개월 연속으로 감소한다든가 또 거래량도 한 서울 기준으로 3,000건 이상이 3개월 연속으로 계속 상승하는 추세에 있을 때 그 즈음에 우리가 저점 원저리를 통과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난 시간 방송에 대한 보충 설명을 이상으로 했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번 기획 시리즈죠. 임장리학 찐 임장 스토리를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부동산은 어디에 답이 있다? 바로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임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모든 전문가가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죠? 다들 들어보셨을까요? 임장 정말 중요합니다. 임장이 핵심입니다. 하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조금 변했어요. 시대가. 자, 바로 한 2020년 전으로 바뀐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따지면은. 자,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임장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잠시 거들 뿐 부동산은 어디에 답이 있다? 손품에 답이 있다. 손품.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프롭테크예요. 다들 아시죠? 프로퍼티, 즉 부동산과 테크놀로지, 기술의 복합 용어죠. 그래서 부동산 빅데이터 기술을 말합니다. 이 프롭테크가 정말 눈부시게 발달을 했어요. 제가 처음 부동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전문가의 길을 걷겠다고 맘먹었던 시점, 그러니까 2017년, 18년 즈음입니다. 그때 당시 주로 이용하던 건 네이버 부동산이었죠. 당연히.
이때도 뭐 매물 호가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내부 부동산이 그때 대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KB 부동산이 있었죠. 그죠? K 부동산 시세 이걸 기준으로 대출을 해왔으니까요. K 부동산 그 당시 정말 아주 막강했습니다. 기능이 지금보다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직방이 그 점에서 나왔었고요. 또한 호갱노노가 정말 혜성과 같이 등장을 했었죠. 그죠? 더 이상 호구가 되지 마세요. 호가에 속지 마세요. 실거래가로 판단하세요 하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세요.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켰었죠. 그 이후에 많은 프로테크들이 나왔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뭐 아실이라든가 리치고 뭐 부동산지임, 부동산 플랫폼 등 많은 이외에도 수많은 프로테크들이 나와 있고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앱들입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이쪽은 좌측은 아파트를 손품 팔기 위한 제가 자주 사용하는 프로테크 앱들이고요. 이쪽은 주로 상가, 또 꼬마 빌딩, 또 토지들 보기 위한 그러한 프로테크 앱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요 마지막에 뭐 옥션이나 지지 옥션, 스마트 홈비드 같은 경우는 경공매를 위한 그런 앱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주요 앱들만 말씀드리면 네이버 부동산 여전히 매물 또 그에 대한 시세나 호가를 알기에는 지금도 이만한 앱은 없습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호갱노는 어때요? 실거래가 특히 또 우리 왕관 딱 들어가면 보이죠. 그래서 랜드마크 아파트 지역의 인기 아파트들에 대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직관적으로 우리가 손품팔기가 좋습니다. 또 아실은 뭐 다른 기능도 뭐 많이 이용하지만 특히 학군이나 재건축 용적률이나 대지 지분을 알기에 아주 유용한 그런 앱입니다. 그리고 리치고는 어때요? 여기 대표님 스스로가 부동산 사이클론자죠. 저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 또 그런 사이클을 파악하기 위한 부동산 흐름에 대한 어떤 비교 빅데이터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지인은 어때요? 지역 분석, 특히 저평가 지역을 발굴하기에 굉장히 유용한 앱입니다. 많은 부동산 고시들이 바로 그래서 부동산 지인을 통해서 저평가 앱들, 다주택자들이죠. 다주택자들은 이 지인을 통해서 투자 대상 지역들을 물색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동산 플래닛이 있죠. 부동산 플래닛은 특히 빌라노도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경매 초기에는 제가 처음 경매를 배운 2012년 뭐 그 당시에는 경매를 초기엔 좀 했었는데 지금은 빌라는 투자하지 않는데요. 다만 이 경우에만 투자합니다. 바로 재개발이죠. 그래서 부동산 플래닛은 빌라에 대한 노도 평가가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재개발 가능성에 대한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플래닛을 또 이용하고요. 또 직방 같은 경우는 신축 분양 아파트에 대한 그런 메뉴가 아예 따로 있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아주 직관적으로 보기가 편하고요. 특히 K부동산은 한동안 제가 거의 이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다시 이용을 시작했는데 대장 아파트, 그에 따른 시세총액, 그리고 인기 아파트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다만 아쉬운 건 이 시세총액으로 대장 아파트를 표시하던데 제가 볼 때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서초구 대장 아파트를 하면 반포 자이 아파트가 나옵니다. 이건 시세 총액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단지일수록 유리하겠죠. 그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서초구 대장하면 어디예요? 아리팍이죠. 그죠? 아리팍인데 대한민국 대장이기도 해요. 현 시점에서는. 자, 그래서 시세 총액 대장도 중요하지만 평당가, 그죠? 평당가에 따른 이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2018년도에 K부동산을 너무너무 애정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당시는 평당가에 대한 각 지역별 순위를 다 매겨줬어요. KB부동산에서. 너무 그래서 어떤 부동산 전문가를 길을 걷고자 하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이 빅데이터 수집하기가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조사가 다시 되기를 저는 바람하지 않고요. 또 그래도 우리가 K부동산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거죠. 시계열 분석. 참 유용하죠. 특히 부동산 사이클, 부동산 흐름, 그 추이를 파악하기에는 덜 없이 그런 좋은 그런 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프로테크의 발달 때문에 바로 우리가 임장을 꼭 안 해도 되고 또 모든 아파트를 말하자면 모든 아파트를 우리가 임장 다닐 필요는 없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부동산별 임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제가 임장은 손품을 포함해요. 손품을 다 포함한 임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일단 임장은 어떤 경우에 필요하냐? 정부의 비대칭성 때문에요. 또 하나 개별성 때문에요. 과거에는 사실은
그러니까 쌍팔년도 2020년 이전에는 프롭테크가 이렇게 발달하기 전이죠. 그전에는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해당 지역에 대해서 또는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이 없었잖아요. 그죠? 거의 없었어요. 그냥 매물 호가 나와 있는 정도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가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장의 답이란 말이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사실은 프롭테크가 나온 이상 우리가 임장 가선 도저히 알 수 없는 정보, 너무도 많은 정보들이 프롭테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정보가 지금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개별성이 큰 부동산일수록 필수적 강도가 세지는 겁니다. 임장에 대한. 그래서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개별성이 가장 작은 것이 지금은 아파트죠. 프롭테크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예 손품만 팔고 임장은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가더라도 1회 충분하죠. 1회만 가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빌라의 경우에는 사실 한 번만 가서 날 잡고 한 번만 가서 지역 돌고 그리고 해당 빌라 몇 군데 돌면은 충분하고요. 공장이나 토지는 좀 더 정보도 얻기가 힘들고 개별성도 크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으로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회 정도 가봐야 합니다. 임장을. 그리고 상가나 꼬마 빌딩은 어때요? 정보도 얻기 힘들지만 개별성도 더 커요. 그래서 왜? 상가나 꼬마 빌딩은 손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고객이죠. 그래서 평일이 틀리고 주말이 틀리고 또 낮 시간대가 틀리고 저녁 시간대가 틀립니다. 손님이 오는 시간이. 그래서 적어도 2번, 많으면 3번까지도 방문을 해봐야 정확하게 투자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특히 저희 부가TV에서 우리가 멤버십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서비스들, 그리고 제가 각 지역별 서울, 경기도, 인천, 그리고 광역시, 그리고 50만 이상 도시까지 똘똘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그러한 방송 내용에 같은 그런 수도권,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경우는 어때요? 똘똘한 아파트는 이미 검증이 완료됐다. 그죠? 모두가 좋아하고, 모두가 살고 싶어 하고, 모두가 사고 싶어 하는 그런 아파트. 이미 검증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임장이 불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특히나 투자 목적이신 분들은 더더욱 그렇겠죠. 실거주를 한다면 그래도 한 번은 가보셔야겠지만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면 굳이 안 가봐도 우리 부동산 사장님 네이버 매물 보고 통화해서 물건 있어요. 사실은 돈 싸주기도 바쁘죠. 상승장에 한번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죠? 물건 나왔어요? 계약금 바로 쏘기 바쁘죠. 언제 찾아갑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부동산별 임장의 목적도 보시면 아파트는 우리가 손품 미리 팔고 그리고 손품 내용을 확인하는 데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당연히 방문해서 추가적인 내가 모르는 어떤 사실들 확인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빌라는 어때요? 빌라는 손품 내용도 당연히 확인해야겠지만 우리가 현장을 가지 않으면 모르는 것도 있어요. 바로 주차 현황 같은 거, 또 건물의 노후도나 구조 같은 것들. 그죠? 특히 구조 같은 것도 우리가 가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건물 노후도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빌라는 한 번 정도는 반드시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상가나 꼬마 빌딩은 좀 더 복잡해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임장도 한 번, 2번 더 가야 되지만 손품 내용뿐만이 아니라 상가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 함정 요소를 파악하는 거예요. 바로 임대 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해야 되고요. 만약 공실인지 임대가 차 있는지, 만약에 임차인이 있다면 실제 매출 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수익률이 얼마인지 조사를 해봐야 되고요. 또 하나, 건물 관리 상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리단에서 즉 건물 관리를 얼만큼 신경 쓰고 하는지, 그에 따라서 오시는 손님들도 달라지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또 특히 우리가 허가권 같은 거, 영업권이 또 있거든요. 임차 업종에 따라서는 그에 대한 우리가 인수인계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꼬마 빌딩의 경우에는 어때요? 위반 건축물 여부. 굉장히 중요하죠. 위반 건축물이 있으면 우리 경매할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일반 매매의 경우에도 대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경매한 경우에는 위반 사항을 제거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좀 까다로워집니다. 그리고 또한 출구 전략을 반드시 짜야 돼요. 손품 팔고 임장을 해서 내가 어떠한
어떻게 임차를 맞춰서 어떠한 수익률로 얼마의 시세 차익을 보고 엑시트를 할 것인가에 대한 출구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장이나 토지도 마찬가지죠. 역시 함정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장 같은 경우는 폐기물 여부,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요. 몰맹지가 있습니다. 일부 화성 같은 지역에 특히 이런 몰맹지 공장들이 좀 있거든요.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물이 없어요. 수도가 잘 안 나오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수지 물을 끌어 써야 된다든가 그런 좀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한 토지 같은 경우에는 교통 IC에서 실제로 지도상과 똑같은지 차량 이용이 좀 편한지 또 하나 토지는 특히나 개발 가능 여부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뭐 그냥 토지 사놓고 뭐 10년, 20년 기다렸다가 어느 하나 나오면 대박 터지면 그걸로 돈 벌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틀리죠. 쌍팔년도 이야기고 지금은 개발 가능 여부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짧게는 3년, 길어도 5년 이내에는 그래도 개발이 될 토지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웬만큼 개발이 다 완성된 상태고 우리나라가 그리고 이제 인구도 줄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개발이 더 이상 필요 없는 땅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토지 투자는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반면에 아파트 임장을 반드시 해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어떤 분들? 실거주자분들, 특히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해야죠. 그죠? 왜? 제가 이렇게 부동산 카페 저도 많이 강의 들어 다녔다고 했죠. 자, 거기서 만나신 분들 중에 무주택자분들을 보면은 또는 무주택자였다가 처음 1주택자가 되신 분들 경우 보면요. 첫 번째 집의 90%는 뭐다? 다 못난이에요. 정말 웃기게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물론 공부를 아예 안 한 탓도 있겠지만 또 작은 탓도 있겠지만 첫 번째 집의 90%는 못난이더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본인 집을 예를 들어서 사기 위해서 또는 부모님께 좀 더 좋은 집을 사드리기 위해서 배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 두 번째, 불인 여러분들도 당연히 해봐야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일단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그래도 내가 잘 아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잘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언젠가 사고 싶은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바운더리에서 사고 싶은 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또는 이웃 인접한 지역 또는 멀리 있는 지역 한 두 곳 정도를 포함해서 총 세 곳 정도만 그냥 재미삼아 해보세요. 또 처음엔 재미있어요. 손품 팔고 임장하는 것도 처음엔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삼아 해보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시드머니가 적은 분들, 그죠? 이런 분들은 어때요? 입지가 역전할 지역들을 골라야 돼요. 시드머니가 적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노후화가 많이 된 빌라 또는 주택가, 그래서 재개발을 통한 그러한 지역들을 공부를 하셔서 그런 투자를 통해서 부의 추월 차선에 좀 빨리 올라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임장을 좀 다니셔야 되고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 재개발 구역 투자자 하는 그런 초보 투자자분들,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은 반드시 투자를 다니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 재개발 지역들 막 무슨 임장 수업까지 해가면 막 그 고바위 그 높은 데 성남이고 어디고 막 하루 뭐 2만 보씩 걸어다니면서 사시는 분들 보면은 안쓰럽기까지 하던데요. 자, 제가 여기서 이분들 임장 해보셔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공인중개사분하고 친해지라는 이유 때문이에요. 결국은 이러한 지역의 좋은 매물들 다 공인중개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거고요. 또 지역에 가보시면은 이러한 재개발 전문 딱 공인중개사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셔서 공인중개사분들이 아주 친절하게 브리핑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친해지시고 또 물건도 소개받아서 그렇게 투자를 하면 되시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모범생 투자자들, 그죠? 이분들은 뭐 체질상 해야 돼요. 정말 우리 부동산 카페 가보면 정말 열심히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범생 어때요? 4당 오락 정신, 그죠?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탈락한다는 그러한 우리 신화를 갖고 있었죠. 저도 쌍팔년대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듣고 선생님들한테 듣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나깨나 공부하셔야죠. 모범생이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가가 되고 싶은 분들, 그분들도 당연히 많은 지역을 아실수록 그게 곧 힘이기 때문에 임장
손품 팔고 열심히 손품 팔고 또 임장도 다니셔야겠죠. 그죠? 자, 근데 그렇지 않다. 나는 그냥 뭐 한 채 실거주할지 또 그냥 일시적 이주택 이용해서 저희 부가TV에서 가장 권장하는 그냥 건설적인 그러한 투자자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손품 임장에 목숨 걸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임장 없이도 투자에 실패하지 않는 아파트는 어떻게 선택하면 되느냐? 자, 먼저 똘똘한 아파트죠. 저희 부가TV에서 권해드리는 그런 아파트들 선택하시면 돼요. 먼저 똘똘한 아파트, 어떤 아파트들? 대장 아파트, 또 랜드마크 아파트, 그리고 대장 아파트, 랜드마크는 아니더라도 신축 대단지 아파트, 그럼 우량 아파트들 있죠. 그죠? 특히 신축이나 준신축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들, 우량 아파트들이죠. 그죠? 상품성 좋은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검증이 끝났으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중단지. 그럼 저는 좀 자금이 부족해요. 또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똘똘한 아파트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아파트들, 예를 들어서 중단지 아파트 또는 구축 아파트 또 못난이 아파트가 또 심지어는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아파트들은요. 그나마 거래량이 그래도 좀 많은 아파트, 그래도 최소한 한두 달에 한 건 정도는 매매가 일어나는 그런 아파트를 택하셔야 돼요. 왜? 황금성 때문이죠. 여러분 상승장 동안에 사고 팔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자칫 상승장 때 매도 타이밍을 놓쳐버리시면 지금 다들 경험하고 계시고 듣고 계시잖아요.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하락장 때는 정말 팔기 힘듭니다. 거래 절벽, 거래 멀종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팔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그래도 거래량이 많은 아파트를 선택하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이런 아파트들의 경우에는 중단지, 이 아파트들은 그래도 못난이 아파트들 가급적 인장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당신은 그러면 손품 팔지 않고 임장한다는데 불안해서 어떻게 투자해요? 그렇게 투자 실제로 하나요? 예를 하나 보내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지난 2019년 1월이네요. 2019년 1월에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았던 그러한 사례입니다. 이 아파트는 장기동에서 지금은 이제 랜드마크 아파트 가장 인기가 있는 아파트고요. 당시는 랜드마크까지는 아니었어요. 그 주변에 좀 더 인기 있는 아파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아파트 가장 인기 있습니다. 자, 이 아파트 선택한 이유 손품 간단히 팔고 어떤 이유에서 입찰을 들어갔냐 하면은 일단 신축 대단지였습니다. 장기동만 해도 당시 장기역을 중심으로 하면은 2000 길게는 2003년부터 한 2011년, 14년 그 정도까지 아파트였어요. 근데 이 아파트가 2017년 산이었거든요. 그래서 2017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경매가 있던 당시로 하면 한 2년 정도 된 그런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김포시 전체, 장기동이 아니고 김포시 전체에서도 인기 아파트로 한 3, 4위를 했었어요. 지금도 굉장히 인기 있는 아파트고요. 또 하나 교통호재죠. 2019년 그러니까 이 당시 이미 GTX 이제 D 노선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시화된 때였고요. 또 당연히 인구가 지금 김포시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제 40만 돌파했다고 알고 있고 앞으로 지금 현 정부에서 또 한강2 신도시까지 발표했기 때문에 총 한 7, 80만 도시까지 목표를 하던데 그럴 경우에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하철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3호선, 9호선 내지 5호선이 연장될 거를 제가 나름대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5호선은 확정이 됐죠. 5호선이. 그래서 5호선 지금 노선도 더군다나 이 장기동 주변에 있는 역사가 생깁니다. 이 아파트가 그래서 지금은 랜드마크 아파트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교통호재가 올 것을 제가 예상을 하고 입찰을 했고요. 그래서 낙찰도 받았습니다. 보시면 2등하고 차이도 크죠. 저는 경매 들어갈 때 두 가지 목표를 세워요. 그러니까 유행을 바라고 입찰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좀 경쟁률이 좀 적길 바라고 그래도 수익률을 제가 최대화하기 위해서 적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경우에는 낙찰을 목표로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떡을 좀 드시더라도 제가 이렇게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 제가 높게 썼잖아요. 2천만 원 정도. 근데 이 금액은 제가 우리 채무자분에게 제가 선물이다.
제가 명도값이다 생각하고 드리는 거예요. 늘. 그래서 제가 더군다나 경매라는 좀 일반인들이 보기엔 좀 꺼려하는 그런 부동산 매수 수단이잖아요. 매입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액땜을 하고 보시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떡을 좀 들고 그래도 저는 수익을 낼 자신이 있었으니까 제가 이 아파트를 21년에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익을 봤을지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저 이 아파트는 선낙찰 후임 임장을 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후임 임장을 한 그 이야기들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역 분석하고 그리고 입지 분석, 이와 같은 손품 팔고 또 임장을 하는 찐 목적이 뭘까요? 즉 속마음. 자, 이거 아닐까요? 자, 뭐니 뭐니 해도 우리가 살고 싶은 집, 그죠? 혹은 사고 싶은 집, 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에겐 또는 돈 벌 집을 찾기 위해서예요. 맞죠? 이게 진짜 목적인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보시자고요. 자, 여러분. 그렇게 지역 분석하고 입지 분석하고 뭐 심지어는 학원에 임장 수업까지 신청해서 2만 보 임장 열심히 다니고 손품 팔품 하신 분들 많아요. 그죠? 이분들 정도 되면은 모범생 투자자예요. 제가 제 방송 한번 지난 방송 보시면 모범생 투자자냐 날라리 투자자냐에 대해서 방송도 만들었었는데요.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자, 이런 모범생 투자자분들 저는 그분들의 열정 정말 존경합니다. 존경하고요. 다만 제가 카페 생활하면서 참 느꼈던 점들인데요.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바라보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이런 거예요. 저도 본업이 있고 또 더군다나 사업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정말 바쁘거든요. 그래서 먹고 살기도 정말 바쁜데 어느 세월에 저렇게 밤낮 손품 팔고 임장을 다닐까 하는 의문이 늘 있어요. 특히나 직장인분들 의 경우에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언젠가 한번 방송할 기회가 있지만 우리가 항상 땀의 소중함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땅이 소중해도 그죠? 내 본업도 충실해야죠. 그래서 이런 점을 한번 제가 궁금증을 가졌었고요. 또 하나 무엇보다 그렇게 손품 팔고 임장 열심히 다니시는데 문제는 답이 안 나오더라. 즉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중에 손에 꼽혀요. 참 이상하죠. 그죠? 저렇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다니면 뭔가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 점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들.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강의와 투자의 현실 부동산 강의 듣는 분 중 실제로 투자로 연결되는 분들이요. 10% 20%밖에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경매도 마찬가지예요. 경매 수업 지금 이제 하락장이기 때문에 경매 수업 많이들 듣고 계실 텐데요. 경매 수업 받는 분들 중에서도 실제 입찰에 참여하시는 분들 10% 20%밖에 안 돼요. 왜? 경매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일반인들이 좀 꺼리는 것들이 있죠. 그죠? 왜? 좀 망한 집 아파트 산다는 그런 찝찝함 또 명도를 해야 되잖아요. 살고 있는 분들을 내보내야 돼요. 채무자의 아픔을 우리가 겪어야 눈과 몸으로 겪어야 돼요. 그러한 것들 때문에 꺼리끼시 막상 입찰하다니 겁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1, 20%만 입찰에 참여하세요. 제일 중요한 거. 자, 이렇게 부동산 강의 듣고 경매 수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1년 후에 살아남는 분 몇 프로? 또 그 중에 또 10%, 20%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과정을 겪으면 실제 살아남는 분 5%도 안 됩니다. 5%도 안 돼요. 그래서 카페에서도 보면은 초기엔 그래도 우리가 같이 배우는 분들이 있으니까 같이 막 이야기도 하고 모임도 막 만들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그럭저럭 열심히 같이 하는데 1년 정도 지나면서부터 서서히 열정이 떨어지죠. 왜? 바쁘니까요. 사실은 뭐 진짜 생업 때문에 또 바쁘시잖아요. 그죠? 일도 해야 되고 열정도 좀씩 식어가고 또 투자하면 돈도 묶이는 순간부터 이제 또 멀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살아남는 분은 사실은 1, 20%에 불과하다. 이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자,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 부동산 투자 핵심은 뭐냐? 부동산 투자 핵심은 뭐니 해도 실행입니다. 실행.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부동산 강의를 들으면 반드시 한 번쯤은 그 해당 강의에 대한 실행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경매를 배울 때는 우리 아파트를 배울 때는 아파트 투자를 하는 건 했었고요. 또 빌라를 배우면 빌라 투자도 했고요. 물론 단기 투자를 통해서 환경화 더 많았죠. 그리고 상가 배우면 상가 투자 한 건 하고, 꼬마 빌딩 강의 배우면 꼬마 빌딩도 투자하고, 그런 식으로 실행을 하려고 노력했고요. 또 일반 매매, 가치 투자 같은 수업을 들으면 또 그에 따른 투자를 했고, 재개발 재건축 마찬가지죠. 재개발도 제가 지난 장에 한 2건 정도 투자를 해서 이미 다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을 했었고요. 그런 식으로 실행을 해야 남는 게 있는 겁니다. 아무리 손품 팔고 임장 다녀도 실행하지 않으면 배우는 게 극히 적어요. 남는 게 적은 거죠. 자, 결국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언제, 어느 지역에 어떤 아파트를 사서, 그죠? 근데 문제는 또 사는 것만 가르쳐 주죠. 대부분의 부동산 강의, 부동산 경매 장에 가보면 사는 것만 가르쳐 줘요. 언제 팔지는 또 가르치지 않습니다. 특히 상승자 분들 같은 경우는 늘 사라고만 하니까 언제든지 사도 좋다고 하는 분들이니까 사는 것만 가르쳐고 언제 파느냐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자, 이런 점이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고요. 또 의구심이 많이 들었었어요. 자, 그런데 투자 수익 실현에 가장 중요한 이 언제를 가르치는 곳이 일단 없고요. 또 조금 언제 사는 것까지는 혹시나 가르치더라도 언제 파느냐에 대한 강의는 더더군다나 없고요. 또 어디에도 없더라. 이 점이 가장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이제 신사업 시작하고 작년, 재작년 굉장히 정말 바쁜 가운데 제가 지금 올해 들어서 작년 말부터죠. 제가 부동산 이 유튜브를 다시 시작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거는 바로 2020년, 21년에 수많은 상승장 막바지에 그죠? 실수자분들 그리고 특히나 영끌에서 들어오신 분들 우리 20, 30대 영끌족들 그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였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사줬기 때문에 누군가 판 거죠. 즉 고수들이 팔고 나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지금 저희 부가TV의 모토는 부동산 사이클 투자입니다만 바로 고수를 고객으로 또 고수의 호구가 되지 않는 유일한 투자법은 부동산 사이클 투자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시작한 거고요. 재개한 거죠, 정확하게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부가TV 또 구독 그리고 멤버십 가입만으로 정말 편안하게 큰돈 들이지 않고 또 우리가 본업에 충실하면서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해 드리고자 제가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방송에서는요. 오늘은 이 정도로 첫 방송 마치고요. 시리즈물로 해서 다음 방송에서는 이런 입지 이야기 그리고 임장에 대한 키워드 본론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유익하셨다면 그리고 특히 부동산 투자 여러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자, 구독하는 겁니다. 부가TV 구독하시고 또 좋아요를 눌러서 두루두루 널리 퍼지게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